안녕하세요. 어, 오늘 소개할 책은 저의 책 멘토이신 책주남님께서 소개하신 간다 마사노리의 매니지먼트입니다. 성장하는 회사가 빠지는 함정을 뛰어넘어 리더인 당신과 당신의 가정, 직원이 모두 행복해지는 비법.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것이 앞면의 매니지먼트라면 이 책에 적힌 내용은 뒷면의 매니지먼트이다. 왜 매출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 회사에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질까? 왜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창기에 인간관계 등의 문제가 생길까? 이 뒷면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파악하면 비즈니스 리더로 확실하게 진화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리더가 되려면 혼란을 겪는 불합리한 환경 속에 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 예상이 전혀 안 되는 비일상적인 것, 드라마 같은 상황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육성하는 매니지먼트, 이것이 바로 간다 마사누리의 매니지먼트이다. 1장. 엑셀을 계속 밟으면 반드시 급 커브가 찾아온다. 2장. 성장에는 함정도 따르기 마련이다. 3장.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4장. 비즈니스의 생애 주기를 생각하다. 5장. 당신의 생애 주기를 알기. 6장. 인생을 매니지먼트하는 성공 법칙. 네, 안녕하세요. 의사와 함께 책 읽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간다 마사누리의 매니지먼트로, 책 표지에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신화의 패턴에 맞춰 반드시 일어난다. 문제가 생기는 타이밍을 예측해 해결법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매니지먼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간다 마사노리는요, 경영 컨설턴트, 작가, 일본 최대 규모의 독서 리드 포 액션의 발기인이다. 조지 대학교 외국어학부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교 경제학 석사,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대학 3학년 때 외교관 시험에 합격하고 4학년 때부터 외무성 경제부에 근무했다. 전략 컨설팅 회사, 미국 가전업체 일본 대표로 활약 후 1998년에 경영 컨설턴트로 독립했다. 컨설팅 업계를 혁신한 고객 획득 실천회를 창설했다. 이 모임은 연 인원 2만 명에 달하는 경영자와 기업가를 지도하는 최대 규모의 경영자 조직으로 발전, 급성장 기업의 경영자, 베스트셀러 작가 등을 다수 배출했다. 1998년에 작가로 데뷔했으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문체로 기존의 비즈니스 서적 독자층을 확대해 실용수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출판계에서는 비포 간다 마사노리, 애프터 간다 마사노리로 불릴 정도이다. GQ 재팬에서는 일본의 톱 마케터로 선출되었다. 2012년 아마존 연간 비즈니스 서적 매출 순위 1위였고 현재 비즈니스 분야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정력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 알마 크리에이션의 대표이사, 공익재단 법인인 일본 평생교육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불변의 마케팅, 입소문 전염병, 금단의 세일즈 카피라이팅, 전뇌사고, 성공자의 고백, 2022 앞으로의 10년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당신의 회사가 90일 안에 돈을 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하나도 읽어본 책이 없네요. 책 서두에 들어가는 글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매니지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일반적인 마케팅 서적에서 말하고 있는 안정적인 조직을 꾸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예전에 은퇴하고 편하게 여생을 살고 있을 테죠. 저자인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매일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에 또 변화를 맞이하면서 조직을 발전시켰다면 지금쯤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구성에 관심이 많다면 다른 책을 읽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깔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현장은
진흙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을 밟으면서도 자신들의 왕국을 세울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다 그 땅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얀 턱시도에 에나멜 구두를 신고 도도하게 걸어갑니다.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 노하우입니다.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것이 앞면의 매니지먼트라며 이 책에 적힌 내용은 뒷면의 매니지먼트입니다. 점심에 진행했던 미팅에서는 절대로 프로젝트로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인데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도망가서는 안 되겠죠. 본질적인 문제들의 의미를 지금 던집니다. 이런 뒷면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레벨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비즈니스 리더로서 확실하게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스킬이라고 하면 업무 현장에서 혼란을 잠재우고 예상되는 일상을 창조하는 스킬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업무 현장에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잃는 것도 많겠죠. 불신을 잠재워야 비로소 증명되는 나의 재능. 불안정 속에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발견되는 새로운 시장의 요구. 불합리함 속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단련되는 정신력. 주변을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자신의 안정성. 이처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생기는 단점을 생각한 순간 혼란이 가져올 본질적인 장점을 깨닫게 됩니다. 혼란 속에 몸을 담기 때문에 여러분은 리더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풍의 뚝배 같은 조직에 몸을 싣는 것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리더가 되려면 혼란을 겪는 불합리한 환경 속에 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굳이 혼란 속으로 스스로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내는 안정의 매니지먼트가 아닌 예상이 전혀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 즉 드라마와 같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육성하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화의 매니지먼트 아닐까요? 신화의 매니지먼트에 대해 이해를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여러분은 동시에 일순간 풍요로워지는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리더는 주변을 매료시키는 스토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불을 거머쥐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리더는 주변을 매료시키는 스토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불을 거머쥐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라는 것은 노력이나 노동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그려내는 순간에 출현하는 것이다. 부라는 것은 노력이나 노동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그려내는 순간에 표시되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줄을 긋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결론에 직감적으로 위화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토리를 그려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상상한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관찰에 따르면 스토리의 창출과 부의 출현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결론에 다다랐군요. 제가 주가를 연구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의 223페이지, 232페이지에 설명된 노하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론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운기를 예상하는 바이오리듬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론을 활용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고 있는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현실의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작년 말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경영주가 대표인 오은흑의 상장 기업의 주가와 경영자의 운기 관계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경영자의 운기 사이클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에 빗대어 본다면 어느 계절에 과연 해당할까요? 에너지가 충실한 여름일까요? 아니면 수확하는 가을일까요? 직감적으로 기세가 좋은 여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경영자의 운기가 겨울일 때 회사의 주가는 정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론에 따르면 겨울은 새로운 비전을 그리는데 최적의 시기입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멀리 공을 던지는 시기, 그것이 제대로 형태를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 상관하지 않고 주가는 오릅니다. 즉,
미래를 향한 신화를 그리기 시작한 순간 부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화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또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재능이 잎을 틔우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됩니다. 이런 새로운 부를 만들기 위한 열쇠는 바로 신화 만들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화는 과거를 적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키기 위한 최고의 테크놀로지인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대세에 편승한 영웅들이 무대에 나타날 시기입니다. 수많은 신화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죠. 이 책은 신화 만들기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조력자를 육성하기 위한 실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여러분과 그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죠. 그러므로 더 최고로 두근두근거립니다. 가치 있는 길로 떠나는 것, 여행은 길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재미있는 것이죠. 이렇게 책을 통해 독자인 여러분들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추신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 이번 책 간다 마사노리의 매니지먼트를 통해 제가 1998년부터 2004년에 걸쳐 클라이언트를 위해 원고를 적었던 3부작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습니다. 지금까지 펴낸 불변의 마케팅, 검단의 세일즈 카피라이팅과 더불어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를 변혁하는 과정에 대해 공유하려 했습니다. 이들 시리즈를 읽고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10년 전에 제가 아닌 현재의 저와 미래를 창조해 주시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2014년에 현재를 잘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저는 10년 후의 미래를 잘 통과하기 위해 이 순간 열심히 실천 중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두 작품과 똑같이 이 책에 대해서도 독자 한정 목소리 해설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꼭 목소리 해설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하는 신화를 함께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소리 해설은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선물 캠페인입니다. 근데 일본 출판사가 진행한 거기 때문에 한국 번역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퍼스널 비즈니스 협회 회장 나홀로 비즈니스 스쿨 대표 서성범이란 분이 추천사를 적어주셨습니다. 추천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다 마사노리의 책 중에서도 이 책은 아주 귀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의 구루로 알려진 간다 마사노리가 집필한 최초의 중소기업 사장용 매니지먼트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지금 한국의 시점에서 읽어보면 1인 기업, 특히 퍼스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마케터인 간다 마사노리는 왜 매니지먼트 책을 썼을까요? 간다 마사노리는 복잡한 문제의 패턴을 읽어내는데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경영자와 기업가를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타이밍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의 본질을 밝혀주는 간다 마사노리의 해안이 담긴 책입니다. 경영자나 기업가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매니지먼트의 이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금까지의 차원을 뛰어넘는 비즈니스 리드로 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문제가 생길 시기를 예측하고 해결책까지도 준비해 둘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매니지먼트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매니지먼트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임원들은 물론이고 1인 기업과 퍼스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제일 뒤쪽에는요, 개인과 회사의 성장이 연결되기야 목표 설정, 그리고 실적 평가 시트 같은 게 있고요. 70 간다 마사노리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뉴스레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대 노련한 경영자의 지혜 활용하기. 벌써 휴회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통건 66호 5년 반을 걸쳐서 죽을 만큼 매일 열심히 써 내려갔었습니다. 그 지난 노력을 들여다보며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살펴보니 실천회에서 제공한 내용들은 획기적인 것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Direct Response Marketing. 자신이 직접 영업하러 나서는 것이 아니라 흥미가 있고 구매할 의사가 있는 손님에게 손을 뻗는 마케팅입니다. 이 방법을 실행하려면 광고, DM, 전단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고객의 반응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반응률은 무엇을 어떤 순번으로 할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영주 세일즈. 흥미를 보이는 예상 고객 중에 구입률이 높은 고객에게는 집중하는 영업을 합니다. 상대가 만족하는 조건을 뭐뭐뭐 한 이유로 뭔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끌어내며 듣습니다. 3. 인류화 전략 구축법. 고객이 봤을 때 매력적인 회사, 상품이 될 만한 요소를 고객의 감정을 움직이는 33가지 시선으로 찾아내 전략을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작업을 실행하면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모델이 아닌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포토 리딩.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초에 1페이지를 읽는 속도법으로 책에 적혀있는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는 운의 활용법입니다.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포토 리딩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살아가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5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론. 인생의 흐름에 맞춰 지속적인 성공을 꾀하는 방법. 여기까지 오고 나니 칸다 씨의 머리가 정말 이상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군요. 비즈니스를 짧은 시간 안에 성공시키려면 조직을 잘 짜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도 인생의 파도를 타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쇠퇴하게 됩니다. 한 번만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을 모델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12년마다 돌아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생애 줄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칙을 알게 되면 신규 사업을 런칭하는 타이밍, 비즈니스를 손절하는 타이밍을 모두 알게 됩니다. 6번째, 조직을 자동 조정하는 방법.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가 되는 방법. 이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조기 은퇴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기업의 대표는 마음 편하게 은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가 은퇴하려면 직원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대표의 DNA를 기업 전체에 심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적 이론으로서의 매니지먼트 방법이 많았지만 이 방법은 시스템적으로 회사와 직원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정립했습니다. 즉, 최신 심리학을 조직에 응용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쓰고 보면 정말 엉뚱한 것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네요.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내용을 잘 참고 따라와 줬습니다. 최근 우리 실천에 입회한 회원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뉴스레터의 내용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전부 비즈니스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론이라든지 조직의 자동 조종법 같은 것은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갈망한다면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 정도 수준의 지혜는 70살이 넘은 노련한 경영자가 아닌 다음에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만든 법칙으로 20대든 30대 경영자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다는 것을 40대나 50대에 성공한 젊은 경영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할까 싶지만 70대 경영자에게 같은 말을 전하면 흥미로운 반응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군. 이 정도의 정보를 5년 반 동안 열심히 발행했습니다. 확실히 속도가 빠르긴 했습니다. 제 자신도 통상 비즈니스로 30년 정도 글리리를 단 5년 동안의 사이에 지웠으니까요. 아직 더 발행하고 싶은 정보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지금까지 전달할 내용을 많은 회사가 받아들이고 정착시킨 이후에 다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본문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내용이 심히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책 읽어보고요. 또 그 안에 여러분들께 전달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의사와 함께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이었습니다.